이 돈도 건강처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예, 너무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적 빈곤과 이제 상대적 빈곤을 이제 배 고픈 문제와 배 아픈 문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금융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 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정에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열심히 살아도 계속해서 돈에 대한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스틴 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1조라는 돈을 가졌는데도 오히려 불행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상대적 박탈감하고도 되게 맞습니다. 연관이 있는 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상대적 박탈감을 그러니까 느끼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 쾌락의 쳇바퀴라는 것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네. 거죠. 왜냐면 그 끝이 없는 거니까요. 이 음. 친구도 원래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환율로 한 13억 정도인데 그게 꿈이었던 친구가 1조를 벌어도 저 이제 쳇바퀴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 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거야가 꿈이 되어 버리니까 거기서 좀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네네. 다른 것 같은데 네. 뭐 되게 불행한 경험이 뭐냐면요. 그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적 빈곤과 이제 상대적 빈곤을 이제 배 고픈 문제와 배 아픈 문제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배고플 때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도 힘든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상황이 생각보다는 고통스럽지 네네. 않고 그런데 남들이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돼.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돈이 없는 것 같고 이 감정 자체가 굉장히 하여튼 견디기 힘든 맞습니다. 상황이 네.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같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뭐 어쩌다 보니 눈치 빠르게 강남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렇죠. 그게 엄청 올랐고 자기는 그냥 경기도에 뭐 외곽 신도시 쪽에 살았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렇죠. 네네. 그 감정이 되게 아픈 것 같고 그래서 거꾸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부동산 문제로 이제 연결되죠. 시안을 해보면 네네. 인강남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생겨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해피 리치가 되려면 결국은 어쨌거나 리치해지고 그 다음에 해피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롭게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부에 이제 많은 대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 돈도 건강처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예, 너무 중요한데 음. 뭐 운동만 24시간 하고 건강하게만 살 수 없는 거죠. 현대사를 네네. 살면서 네. 돈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소장님과 항상 얘기하지만 특히 이제 금융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 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정에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열심히 살아도 계속해서 돈에 대한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돈에 대해서 집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들이 다음 세대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선대인 TV를 열심히 보면서 다음에 투자할 회사들 그래서 소장님께서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섹터와 기업들을 공부하고 또 직접 아이들과 함께 뭐 주주통회도 가보고 전 주담하고도 소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저는 주담하고도 제가 또 직접 궁금한 것도 통화해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그걸 아이들에게 아주 일상적으로 박순영 이사님도 어머님하고 옛날에 주식 그 시장 한번 보러 가신 적 그게 되게 강렬한 인상이 되어서 그 길로 가셨다고 한 것처럼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대화, 여행,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사실 이제 아이들 그 경제 교육에서 이제 꼭 가르쳐야 되는 게 노동해서 소득을 버는 거 네. 그리고 그 소득을 적절하게 소비하는 거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투자하고 또는 저축해서 이제 어쨌거나 돈을 불리는 것 그 다음에 또 돈을 벌었으면 적절하게 또 사회에 기부하고 네. 나누는 것 이 5가지를 하여튼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결국은 막 이러면서 돈 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네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막 유동성이 넘쳐날 때 훨씬 심했는데 막 아예 아파트 사기 열풍에 이제 가담하고 막 코로나 때 뭐 주식, 비트코인, 뭐 코인 등등 하면서 막 그랬는데 정작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도 없고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경제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대한 교육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기네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은 그런 거이면서 아이들한테는 계속 점수 따기 경쟁 교육에서 네. 예, 계속 공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예, 배우는 거죠. 이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 메가스터디 손주원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그 사교육의 그 네. 대장께서 네. 더 이상 대학 졸업장에 연연하지 말라. 네, 이제 네. 그 시대는 끝났다. 일단 그분의 영상을 보면은 이제 그런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사이클의 첫걸음 같은 거다 보니까 네네. 그 쾌락의 쳇바퀴에서 좀 벗어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고 좀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 정말 저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현대인의 소양은 진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 세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그 금융교육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누적된 그 소양 같은 것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의 그 강한 금융에 대한 이 이해를 키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공교육을 어떻게 바꾸자까지 얘기 못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교육 체계에서 해주지 않다면 그냥 부모들이 평소에 집에서 어떤 식의 아이들한테 교육을 좀 하면 좋을까요? 그냥 그렇다고 잘못 가르치면 네,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한테 또 부모들의 그 돈 하는 그게 그대로 또 물려질 수도 있고 예, 그런 걸 피하면서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의 예, 해피리치가 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이 네.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행복의 크가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의 행복도 있고, 그것도 근데 일정 부분 행복에 분명히 기여를 한다. 네네.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내 내면의 그런 충만함을 느끼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몰입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들 그런 것도 좀 정리해 놨는데, 그런 방식으로 부모가 조금 이제 성장하라고 바뀌고 이와 관련된 좋은 강의를 듣고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이런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들밖에 부모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조금 그 부분은 저도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참 그런 면에서는 좀 공적인 교육 체계 안에서 네. 예, 제대로 된 어떤 경제 교육, 금융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평소에 아이들하고 다양하게 세상의 흐름 그리고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이 많이 좀 해보고 들어요.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가서 장사가 잘 되고 있다면 뭐 아이한테 왜 이 식당은 사람들이 이렇게 붐빌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조차도 그러면 결국은 잘된 식당은 예를 들면 되게 차별화된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네. 식당이 예를 들어서 막 음식이 너무 훌륭하든 또는 뭐 서비스가 훌륭하든 네. 또는 뭐 식당의 분위기가 너무 좋든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네. 예, 아이들이 조금 더 그런 감각들이 발달하지 않을까? 네,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저는 아이하고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스위스라는 나라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스위스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7만 달러가 넘잖아요. 근데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일걸요 아마 아직도. 네, 맞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보면 스위스라는 나라는 어떻게 대학 진학자가 30%밖에 안 되는데도 국민소득이 이렇게 높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아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 스위스 여행 갔을 때 그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스위스에서는 이제 기차역에 쭉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어떤 A라는 기차역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갈아탈 때 5시 6분에 도착하는데 그 다음에 한 5시 10분 차를 타도록 이렇게 티켓이 돼 있어요. 그럼 사실 4분 차니까 이거 못하면 네.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야 정말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시계 톱니바퀴처럼 되게 정확하게 비교적 매번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구나. 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일정한 수준의 그냥 스킬이나 역할들만 익히면 웬만큼 잘 작동해서 사회 전체가 잘 돌아가는 사회 아닌가?
그래서 스위스에서 왜 이 정밀시계 기술 그렇죠. 시계. 예, 그것도 금융. 사실은 스위스의 어떤 체계적인 정밀한 시스템 예, 이 만들어내는 힘 아닐까 뭐 이런 네. 생각이 사실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저희 연구소 투자 스터디를 하시면서 이제 지우님도 뭐 상당한 수익도 얻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설문하셨는데 예. 이게 다들 수익률이 좋으셔서 그냥 평균 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회원들 네, 그 설문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나는 아직 멀었구나. 투자 스터디를 하면서 좋은 점은 뭔가요? 일단 투자 네. 스터디를 하면 네. 제가 알고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여유 있게 사고 여유 있게 무릎에 사고 어깨에서 판다는 주의라서 되게 마음 네. 편하게 투자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저는 강의를 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문학은 원래 좀 고전 그러니까 옛날 걸 좀 많이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투자를 하니까 트렌드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트렌드를 그러니까 피부로 이게 느낄 수 있을 정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업에도 제가 인문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트렌디한 그러한 정보들을 갖고 있다라는 게 제 경쟁력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너무 그러니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하면서 행복하다. 야, 네. 아니 근데 작년에 결과 저는 솔직히 안 좋았는데 네. 작년에도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언젠간 갈 거라는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안 많이 느끼시나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히려 용기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롤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해피리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6가지 특징을 했는데 소장님이 거기 다 해당되시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 특징이 뭔데요? 네, 일단 높은 금융에 대한 이해를 갖고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네, 그리고 네.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네.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에 노력을 한다. 그리고 소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네. 그런 행복을 자주 감각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다 해당이 되셔서 제가 슬라이드 16페이지에 보면 해피리치의 롤모델은 여러분 옆에 이거 계신 수장님 사전에 짠 거 아니고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알아서 준비해 오신 건데 그래서 지혜롭게 돈과 행복의 황금 비율을 추구하고 이를 인생에서 누리는 사람이 해피리치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롤모델이신 것 같고 저희 스터디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뭐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한데 사실 뭐 그냥 저는 딴 거보다 아이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다는 거 네, 그거 멋지죠. 하나는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이들하고 서로 되게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뭐 아이가 군대 가기 전에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전거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성인인 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아들이, 잘 그런 관계가 잘 없다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딴 거 없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거기 핵심이. 애들은 네. 이거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엔 아이들하고의 관계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실 어릴 때는 부모하고 관계가 대체로 다 좋아요. 그러다가 제가 딱 보니까 중고등학교 단계 오면서 부모하고 아이들 사이가 안 멀어지죠. 좋아하는데 네. 그게 다 입시 준비 때문에 그래요. 아, 부모들은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책이나 게임 기기 같은 걸 다 뺏어 버리고 그냥 입시 문제나 풀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학원 다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사의 80%가 공부로 변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공부도 잘 하고 싶지만 다른 욕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친구 관계도 있고 네, 뭐또 네.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표출도 하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취미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한 80%인데 그리고 공부는 2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비대칭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도저히 이제 네, 말 대화를 안 하고 통한다. 싶은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문과를 닫아 버리는 거고 중2병이라는 말 나는 진짜 이거 한국 사회가 너무 한국의 어른들이 또는 한국의 기성사회가 너무 야비한 언어적 폭력을 쓰고 맞습니다.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아니 중2에 무슨 병이 발생해요. 그냥 우리가 아니 어른들은 안 그랬나요? 뭐 성장기 때 당연히 새로운 성징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당연히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건 맞죠. 병이라는 수준까지 불릴 정도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저런 짜증이 폭발하거나 또는 부모들하고 대화가 단절되면서 막 반항한다 부모 입장에서 그런 식의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 건 그럼 부모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네, 부모들이 계속
아이가 행복하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덜덜 볶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공부하라고. 애들이 병이 안 생겨요? 병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근데 그걸 부모들이 그리고 이 사회에 잘못된 어떤 기성의 사고방식이 관습이 그렇게 중2병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거 정말 중2병이라는 단어가 폭력적이고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중2병은 심리학에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마치 병이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이들이 이상한 것처럼 표현하는 건 네. 정말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아내 손에 끌려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이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다. 네. 행복은 하루하루 이렇게 경험을 네, 좋은 경험을 네, 쌓아나가는 네, 것이 네. 되게 중요한데 야 이걸 계속 밀어. 너 대학 가면 하면 대학 돼. 가면, 대학 네. 가면은 뭐 놀게 하나요? 아니 대학 가면 아이가 취업 준비해야죠 이제. 네, 또 취업 준비하라고 그러고 취업하고 나면 또 아이들은 결혼할 걱정, 집 살 걱정, 승진 걱정. 도대체 성공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성공의 길. 벼락의 쳇바퀴. 네. 아까 이야기했던 네네네. 뭐 성공이 됐든 지위가 됐든 어떤 계속 더. 네. 네. 저는 부모가 해피 리치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이한테 해피 플러스 리치이면 일단 리치 이전에 해피하게 해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해피하게 해주는 건 부모들이 그냥 노력하시면 상당 부분 아이들 해피하게 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 책을 썼던 이유기도 하는데 이 돈을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건 돈이라는 건 도구인데 우리가 너무 목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너무 수단이지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고 돈에 대해서 이 교양을 쌓는다라는 건 돈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돈을 미워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중립적으로 보시고 내 삶의 행복의 중요한 도구로 선대인 TV와 함께하면 우리 모두 해피리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희 제가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 투자 스터디 멤버이시다. 자, 오늘 이 시간 슈퍼리치보다 해피리치를 꿈꿔라 이 책의 저자인 한지우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우리한테 돈이란 무엇인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참 회원들한테도 누누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뭐 한지우님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유익한 정보, 좋은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